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두드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저는 알쓸자팍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들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참 어렵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련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고부관계 아닐까요? 고부 갈등.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문제일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이 고부 갈등이라는 민감하면서도 참 중요한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좀 더 깊이 헤아리고 갈등 속에서도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 잔잔한 음악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기울이며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파워트 한 시어머니의 마음, 며느리가 알까? 자, 그럼 먼저 시어머니의 마음에서 고부 갈등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흔히 며느리의 힘듦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곤 하는데 사실 시어머니들도 며느리 때문에 남몰래 속상해하고 외로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랜 세월 자식을 키워냈고 자신의 방식으로 가정을 지켜온 어머니로서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이나 가풍에 너무 다르거나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 서운함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힘들게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가 우리 집에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에 잠 못 드시는 시어머니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우리 아들, 시어머니에게 혹시라도 구박받을까 봐 애지중지하며 키웠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는지 늘 걱정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결혼하고 나니 내 아들이 너무 말라가는 것 같고 혹시라도 며느리가 게으르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한 번은 명절에 애들 내외가 왔는데 아들 얼굴이 너무 상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며느리는 뭐하니?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하고 말이 툭 튀어나왔죠. 사실은 아들 걱정에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는데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저도 괜히 미안하고 서운하고 이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순수한 걱정이 때로는 며느리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는 말이죠. 시집 오면 무조건 시댁 살림에 적응하는 게 당연했어요. 명절 음식도 밤새워가며 어머님 옆에서 하나하나 배워서 정성껏 준비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 오면 방에 들어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음식은 전부 다 배달시키거나 간소하게 하자고 하더군요. 물론 힘든 거 저도 알죠. 저도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집 문화에 관심이 없는 건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한 건가? 하는 생각에 자꾸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말 꺼내면 또 싸움만 될까 봐 꾹꾹 참지만 마음속은 영 불편하죠. 이처럼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며느리들도 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다 사랑과 염려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애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 감기 걸리겠다. 따뜻하게 입어라. 이런 말들이 며느리에겐 간섭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은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 겁니다. 물론 그 표현 방식이 때로는 좀 서툴렀을 수도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 어떠세요? 시어머니의 마음에 살짝이나마 공감하게 되셨나요? 서로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파워트 2 며느리의 마음, 시어머니가 알까? 이번에는 며느리의 마음에서 고부 갈등을 살펴볼까요? 며느리들은 결혼 후 시집이라는 낯선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만큼 처음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지치기도 하죠. 한 며느리에게서 이런 사연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인데요.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의 육아 방식에 대해 지적하세요. 제가 아들한테 책을 읽어주거나 직접 만든 이유식을 먹일 때마다 요즘 애들은 뭐 그리 유난스럽게 키우냐, 우리 때는 그냥 밥 말아 먹여도 다 잘 컸다라고 하시는 거죠. 심지어 아이에게 제가 간식으로 뭘 주면 애 버릇 나빠진다며 바로 뺏어버리시기도 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육아 서적 찾아보고 아이에게 좋다는 것을 골라 먹이고 있는지 모르시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들은 저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제가 뭘 하든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사연처럼 며느리가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시어머니가 예전 방식대로 간섭할 때 며느리는 무시당하는 기분과 함께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자신이 엄마로서의 능력을 의심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며느리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의 삶은 온통 시댁 중심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꼭 시댁에 가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시어머니 전화에선 매번 집안 살림은 잘하고 있니? 우리 아들 아침밥은 잘 챙겨주고 있니? 하는 질문이 쏟아져요. 한 번은 휴일에 집에서 모처럼 남편이랑 쉬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셔서 냉장고 문까지 열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침해받는 기분이에요. 시댁에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쉬는 시간조차 마음 편히 가지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희 친정엄마에게 우리 딸 보고 싶다, 주말에 놀러와 이런 말 듣고 싶거든요. 이처럼 시도 때도 없는 연락이나 예고 없는 방문, 또는 며느리에게 쉴 새 없이 시댁 행사에 참여하길 바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며느리는 큰 부담을 느낍니다. 나도 소중한 집의 딸인데 왜 시집살이를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며느리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가사나 양육에 대한 전통적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청취자 여러분, 어떠세요? 며느리의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지시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그 다름이 때로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시간입니다. 파트 3. 슬기로운 고부관계, 우리 함께 만들어요. 청취자 여러분, 앞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니 참 복잡한 마음이 드시죠? 이 고부 갈등이라는 것이 단순히 누구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장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슬기로운 고부 관계를 위한 몇 가지 팁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하고 열린 대화입니다. 서로에게 쌓아두지 말고 서운하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나는 이런 점이 서운했다라는 나를 주어로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머님 또는 며느라가 제가 저번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해보는 겁니다. 용기 있는 한마디가 큰 오해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 지켜온 가치관과 방식을 존중받고 싶어하고 며느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고 싶어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셋째, 적절한 거리 유지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큼 가깝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적절한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는 것보다 만났을 때 더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방문 횟수나 연락 횟수 등도 서로 상의해서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관계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남편이자 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부 갈등의 중간에서 남편의 역할은 정말 핵심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지혜로운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하죠. 때로는 시어머니께는 며느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며느리에게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등 섬세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엄마 편이나 아내 편을 드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어머님, 김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덕분에 힘이 나네요. 우리 며느리, 이번에 우리 아들 생일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덕분에 우리 아들 기분 좋았겠어. 이런 따뜻한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답니다. 고부 사이에도 서로 수고했다, 고맙다는 표현은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부 갈등이라는 말은 때로는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은 가족 간에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은 더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다한다면 분명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트 4. 따뜻한 마무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시간 동안 고부 갈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켠에 담아두었던 고민들이 조금은 편안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고부 관계는 단순히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서로에게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렵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내 편이자 든든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고부 관계에 그리고 모든 가족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사랑받아 마땅하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